짝퉁 굿즈들, 상표권 침해 제품들 잡아내는 걸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미주는 IP랑 커머스에 특화되어서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주로 하는 사무소이고요. 확 커진 유튜버 시장들, 많은 법적인 분쟁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세요. 온라인 환경을 잘 이해하고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로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미주의 대표 변호사 김미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MC 박재. 이기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BTS 이 팽수의 지킴이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미주 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미주의 대표 변호사 김미주입니다. 저는 IP랑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미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BTS랑 팽수의 지식재산권 지킴이로 더 많이 알아봐 주셔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IP라는 게 무슨 약자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약자로 저희는 IP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좀 용어를 어려워하시는데요. 벌써 말씀해 주셨던 무형의 권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중에서 유형의 권리들이 있고 무형의 권리가 있는데 이제 무형의 권리들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로 IP, 지식재산권이라고 있고 이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산업재산권이라 그래서 이 산업재산권에는 상표, 디자인권, 그 다음에 뭐 부정경쟁행위, 그 다음에 특허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산업재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저작물, 저작권이 있어요. 근데 이 저작권 안에 음악, 뭐 사진, 컨텐츠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이랑 산업재산권을 합해서 지식재산권, IP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 게 성격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저작권은 등록 과정을 요하지 않고 창작을 한 순간부터 보호받는 걸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김미주 변호사님께서 계시는 법률사무소 미주, 아무래도 대표 변호사님의 성함을 딴 그런 사무소겠죠. 네. 요즘에 아주 지식재산권 쪽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잖아요. BTS, 팽수 요즘 아주 국내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핫하다는 이런 두 그 지식재산권을 좀 다루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지식재산권을 그 침해 대응을 위주로 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가 많이 전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거의 약간 시작의 개척자, 선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법률 사무소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올해로 9년차 변호사인데요. 저의 변호사의 첫 시작은 지금은 너무 많이 아시는 쿠팡이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인하우스 첫 번째 변호사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쿠팡은 사실 이커머스의 시작이었고 이커머스의 사내 변호사로서 온라인 환경을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넘게 동안 일을 해왔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상거래가 어떻게 일어나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했는데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는 해외 브랜드가 어떻게 수입이 되어 와서 유통 단계로 넘어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제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싶어서 사실은 그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해서 탐스나 캐나다 구스라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 회사로 제가 갔어요. 온라인으로 대부분 물건을 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 정식 제품을 사는 건 좋은데 이것들에 대해서 위조품이라든지 또는 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들 이런 저작물을 마음대로 쓰는 이러한 판매처들 때문에 또 이런 공식처들이 어려움을 얻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전에 온라인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쿠팡에서 왔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한 5년 넘게 일을 했는데 조금 더 많은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이제 정글로 나와가지고 여러 브랜드들한테 이제 일을 받아서 제가 이제 저만의 분야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잡아봤던 게 나는 커머스랑 IP를 모두 다 이해하는 변호사는 사실 나밖에 없지 않을까. 나름 시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법률사무소 미주의 약간 쏙 이름이 뭐냐면 제가 IP 앤 커머스라고 정해놨었어요. 법률사무소 미주는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흔한 변호사 사무소랑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IP 침해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보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다 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하는 브랜드 보호 서비스는 1단계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침해 제품들을 저희가 특정을 하게 되고요.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플랫폼별로 침해 신고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삭제 조치를 한다거나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한 단계가 있고 이걸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명의로 경고장, 내용 증명 이렇게 해서 레터가 어느 정도 나가죠. 소송되기 전 단계로 합의할 수 있도록 방지하는 목적으로 대형 판매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합니다. 가압류도 하고 본안도 하고 형사 조치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는 게 법률사무소 미주가 유일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IP 침해 제품을 대응하는 건 소위 조사업체 또는 단속업체라는 곳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위조품이 다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됐거든요. 뭐 동대문, 남대문, 용산, 노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점을 단속하는 전문 조사업체가 있어요. 이 조사업체들이 진행해 왔는데 그럼 당연히 조사업체는 이 뒤에 업무들을 못 하잖아요. 단속은 하지만 경고장 레터를 보낸다든지 소송에 대한 거는 국내에선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이걸 커버를 못 해요. 그리고 기존의 뭐 로펌들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딜은 하죠. 이 사람들이 앞을 다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려면 이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가 아닌 좀 전문 스태프들이 하는 능력들인데 요것들을 구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한테 얘기할 때 법률사무소 위주는 뭐 어떤 강점이 있냐 이것들을 변호사가 직접 하는데 저희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저는 뭐 쿠팡의 경력과 브랜드 경력이 있으니 훨씬 더 특화되어 있지 않겠냐 이걸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적인 뭐 재판이나 사건도 물론 맡고 계시지만 그 앞단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네. 제안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좀 차이점에서 장점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어쨌든 법률사무소 미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IP랑 커머스 이쪽을 조금 우리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네. 다뤄보겠다라는 취지로 설립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미주 설립 이후에 그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BTS 관련돼서 지금 지식재산권 관련한 업무들을 다 맡아서 진행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펭수도 그렇고 네. 가장 처음에 맡으셨던 소송이 BTS인가요? 아예 개업하기 전에 그 다른 명의로 했을 때는 뭐 명품들 회사들 그리고 큰 자동차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소송을 많이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이름을 딱 달고 상호 변경을 해서 뭔가 시작할 때 첫 클라이언트는 BTS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BTS를 맡게 되셨을까요? BTS의 굿즈라고 해가지고 뭐 온갖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굿즈들이 전부 다 상표를 사용한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쓰면 이건 또 상표권 침해 제품이에요. 그리고 BTS 멤버들의 사진, 캐릭터 이런 것들을 또 무단으로 쓰게 되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BTS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정식 제품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제가 업무 시작할 때 거의 99%는 짝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소송만 주로 한다가 아니라 좀 토털리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색하던 중에 저희의 어떤 그 서비스를 봐주시고 기회로 주신 거라 저한테는 저희 사무소에 비해서 BTS는 너무나 큰 회사였는데 저한테 사실 기회였죠. 너무 감사했죠. 네. 그 이후로도 펭수까지 그럼 맡게 되신 거예요? 네. BTS를 시작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최근 5년의 가장 양대산맥 한국 제가 가장 핫한 두 가지를 이렇게 BTS 업무를 할 때 보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 침해 제품이 많이 팔리고요. 그래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팔려요.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오면 BTS의 성지에 왔기 때문에 물건을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에 진행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업무들을 하면서 여기에 문제가 됐을 땐 레터도 나가고 소송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다가 침해 신고도 하게 되고 직접 뭐 단속 같은 것도 나가보신 거예요? 네, 단속도 직접 나갑니다. 그 단속이 조금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팔다가 뭐 단속반이 오면 바로 숨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다 축적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오프라인 단속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특허청이랑 같이 이제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 BTS의 글로벌 투어의 마지막이 서울 공연이었거든요. 공연장 가면 그런 상품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때도 직접 단속을 해서 침해 제품이 팔리지 않는 거의 유일한 공연이었거든요. 하루에 3만 보 벌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날만 기다리신 거예요. 그날 많이 팔려고 그날 못 파니까 이분들이 미리 알려라도 주지 마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되게 영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특허청에서도 그래서 계도에 훨씬 더 이거는 문제가 된다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궤도화하셔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인식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 BTS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셨겠네요? 저희가 시작할 때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면 한 60만 개가 유조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뭐 반 이하로. 사실 저희 쪽 업계에서는요, 이게 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리는 속도는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희가 이거를 잡아내서 신고하고 내리고.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클리닝 됐습니다.